자, 시간이 돼가지고 출석을 좀 다시 한번 부를게요. 이유경 학생, 이유정 학생. 네. 잠시만요. 이유정 학생 들리세요? 네. 재설이 혹시 안 들리세요? 예, 들어오셨고요. 예. 강윤구 학생. 예, 오셨고요. 염지연 학생. 예, 오셨습니다. 유석균 학생. 예, 오셨고요. 이현구 학생. 네, 이현구 학생. 네, 들어오셨다가 들어왔습니다. 나가셨나요? 오셨나요? 예. 권민호 학생. 예, 오셨고요. 김인범 학생. 김민범, 예, 오셨고요. 김승민. 네, 제 목소리가 안 들리세요? 들립니다. 예. 박세현 학생은 뭐죠? 스피커를 좀 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지금 보니까 소리가 좀 작네요. 예. 김정균 학생. 예. 배지훈 학생. 예, 오셨고요. 양찬규. 찬규 왔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양창규 학생 오셨고요. 소리가 좀 되게 작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잠시만요. 지금 스피커를 제가 최대로 했는데 소리가 좀 작아요. 예. 이승우 학생 예, 오셨고요. 이진원 학생 예, 오셨고요. 이찬영 학생, 전영수 학생 예, 오셨고요. 조창휘 학생 예, 오셨고 권승효 학생 네. 네. 아직 안 오신 것 같아요. 예? 권준현 학생 권승효 학생 오셨고요. 예. 권현준 학생 예. 김건희 학생 김경은 학생 예. 김민지 학생 오셨고요. 김상영 학생 김상영 예. 김상일 학생 예, 오셨고요. 김정민 학생 예, 오셨습니다. 김찬영 학생 예, 오셨고요. 김현주 학생 예, 오셨고요. 문승원 학생 오셨습니다. 박세현 학생 오셨고요. 박지민 학생 예, 신은경 학생 예, 오셨고 이강민 학생 예, 오셨고 이서연 학생 예, 이채영 학생 예, 오셨고 장한수 학생 예, 오셨고요. 조규리 학생 예, 오셨고요. 조범상 학생 오셨고요. 예. 안경은 학생 예, 오셨고 김동환 학생 김동환 학생 오셨습니다. 오늘 전체 다 출석을 하셨나요? 화면을 지금 제가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좀 확대가 안 됐었군요. 예. 잠깐만 제가 확인을 좀 할게요. 스피커 좀.
지금 죄송한데 그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 소리가 안 들린다 그래가지고 저도 잘 안 들렸거든요. 그래요. 예, 다시 스피커를 바꿨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잘 들립니다. 자, 스피커 설정을 제가 어제가 아니라 그제구나. 그제 그 외부에 있는 학생이랑 같이 회의를 좀 하느라고, 제가 스피커를 다른 걸 VJ 연결되어 있는 걸 하다 보니까 그게 잡혔네요. 지금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2주차죠. 2주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2주차에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어떤 내용을 배우냐면 자바 프로그램의 구조를 이해하는 게 오늘 수업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자바 프로그램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마다 여러 개의 오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오류를. 그럼 그 오류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지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의 2장은요, 이 교재 2장은 좀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구조도 다루고요. 그 다음에 변수라고 하는 것을 다루게 됩니다. 변수. 변수를 variable이라고 하죠. variable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variable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를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렇죠? 어떤 특정한 값만 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값을 다 담을 수 있는 것을 이제 variable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variable에 들어갈 수 있는 자료가 있죠. 값이 있죠. 그렇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literal이라고 그래요. literal. 그러니까 사실은 variable이나 literal의 개념은 새로운 건 아닙니다. 모든 프로그램 랭귀지 다 가지고 있죠. 특히나 C 언어에서도 당연히 변수가 있고요. 변수의 값들, 변수에 들어갈 수 있는 값들을 이제 literal이라고 합니다. 어떤 책에서는 그냥 데이터 값이라고 그래요.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식별자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식별자. 그렇죠? 식별자를 이제 영어로는 identifier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클래스 이름도 나오고 변수 이름, 메소드 이름 이런 것들이 다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식별자라고 합니다. 식별자는 사실 C 언어의 식별자와 거의 비슷한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바에서는 어떤 재밌는 것을 가지고 있냐면 상수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문법으로 지원합니다. 상수가 뭐죠? 변수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렇죠? 상수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일정한 값을 갖는 거죠. 다른 값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내용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의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자료형을 변환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타입 변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입 변환. 형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연산자가 나와요. 연산자가.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내용이 좀 다양하고 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먼저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제가 올려둔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수업 관련해서는 항상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제가 질문들을 좀 올려놨습니다. 제가 질문들을 좀 올려놨어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변수의 선언과 사용, 자료형의 종류는 무엇인가, 종류를 이해하는 거, 그다음에 변수를 추계하는 거, 리터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C 언어랑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C 언어에는 없는데 자바에 있는 게 뭐냐면 불리언이라는 자료형을 가지고 있어요. C 언어에는 없어요. 그렇죠? C 언어에서는 참거짓이라고만 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데 자바에서는 아예 불리언이라는 자료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리언이라는 자료형은
true 또는 false 두 개의 값만 가져요. 다른 값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논리형 리터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리터럴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자료를 계산한 결과를 우리가 어떤 변수에다가 집어넣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의 일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그렇죠? 값을 읽어서, 그렇죠? 값을 읽어가지고 그 값을 변수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프로그램 과정에서 중간 값을 변수에다 집어넣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자료형의 형태가 바뀐다는 거예요. 변환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변환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내용들을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답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일부 학생들이 뭐야 3명이나 지금 답을 해주셨어요. 한 친구는 답 늦자마자 거의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문제를 제가 내놨으니까 질문을 하였으니까 제가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질문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배울 변수에 대한 거죠. 그렇죠? 사각형이 있다라고 하면 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거나 또는 사각형의 둘레를 계산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그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프로그램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동영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약간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프로그램에서 확인하는 시간들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쭉 여러분들한테 올려놨던 걸 좀 잠깐 보자라고 하는 거고, 여기 보면 3주 차에 있는 내용도 있는데 그건 뭐 안 보셔도 돼요. 그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2주 차에 제가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파워포인트 자료로 이제 공유를 좀 바꾸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은 자바 프로그램의 구조와 기본 문법입니다. 사실은 어떤 학생이 그래요. 교수님, 오늘 배운 내용만 다 알면 이제 자바 프로그램 작성하는데 전혀 문제 없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대신에 오늘은 뭘 배우냐면 자바 프로그램의 모양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C 프로그램과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해보셔야 돼요. 사실 한번 해보셨죠? 2주차에, 지난주에.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가를 잠깐 설명드리면요. 지난주에 뭐 배웠냐면 이런 내용 배웠어요. 자, 자바 언어의 특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바 언어라고 하는 것은 객체지향 프로그램 랭귀지다 라고 하는 거 배웠죠. 그렇죠? 그리고 보안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강화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했고요. 자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상 머신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거 외에도 사실은 이제 그 스레드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겠지만 스레드라고 하는 것도 제공합니다. 스레드는 뭐냐면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자바에서 스레드가 나온 다음에 여러분 알지 모르겠지만 C샵이라고 하는 언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네요. C샵도 그렇고 파이썬도 이 스레드라고 하는 것을 포함시키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개의 동시에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최초로 그 언어에 포함시킨 랭귀지가 이제 자바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어떤 랭귀지죠? 객체 지향으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한 10분짜리인가 12분짜리 동영상을 올려놔드렸죠. 그렇죠? 그걸 한번 쭉 보시면 C 언어의 중요한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자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작성해보고 작성해본 다음에 작성된 자바 프로그램을 컴파일 해봅니다. 컴파일이라고 하는 건 뭐죠? 실제적으로 소스 프로그램을 기계에서 실행할 수 있는 형태의 모양으로 변환하는 것을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C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기계어를 만들지만 어떻죠? 자바 같은 경우에는 기계어를 만들지 않고 뭘 만든다고 그랬나요? 잠깐 남겨주실래요? 채팅창에다가. 자, 뭘 만든다고 그랬나요? 네, 그렇죠. 바이트 코드를 만든다라고 그랬습니다. 바이트 코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hello.java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hello.java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사실은요. hello.java를 작성하시면 hello.java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hello.class라고 하는 확장자가 클래스인 것이 만들어져요. 자, 그럼 제가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윈도우 탐색기 가지고 프로젝트 만들었던 데 보면 어떤 폴더가 생길 거냐면 bin이라는 폴더가 있을 거고요. 그 안에 보면 확장자가 .class로 끝나는 파일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바이트 코드예요. 아시겠죠?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인가는 어떤 걸 했었냐면 hello.class를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그 자기가 맥을 쓰는데 맥에서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냐고 그래서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맥에서 했더니 바로 동작되죠. 이게 바로 자바 언어의 중요한 특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하는 것은 자바 버추얼 머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 버추얼 머신은 사실은 플랫폼의 종속적입니다. 그렇죠? 플랫폼마다 다 자바 버추얼 머신은 달라요. 그렇죠? 같은 거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걸 사용했었어요. JDK 설치한 다음에 이클립스를 사용해서 스스로 구축하는 게 지난주까지의 1주차의 목표입니다. 대부분 달성하셨고요. 한 두세 분 정도, 두세 학생이 완성을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클립스 프로젝트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뉴 프로젝트 하시고요. 프로젝트 이름을 정하시면 됩니다. 아주 오래전이네요. 그렇죠?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JDK 버전 얼마죠? 이거 1.6이면 아주 오래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15.0인가요? 예, 15점대를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 자바 런타임 같은 거 여러분들이 조정해 줄 필요가 있을 때는 조정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고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프로젝트가 폴더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지 확인하시려면 어떤 걸 참조하시느냐면 여러분들이 패키지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별도의 창이 존재해요. 요거 보시면 현재 만들어진 프로젝트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소스 프로그램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클래스는 확인 못하죠. 대신에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보통 퍼스펙티브라고 해서 창의 모양을 바꾸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뭐죠? 소스 파일을 만드는 거죠. 소스 파일 만드는 거고요. 자, 여기서 소스 파일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에서 뉴 한 다음에 파일 지정하시면 돼요. 여기다 파일 이름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아마 헬로 월드라고 하는 걸 썼나 봐요. 그럼 이렇게 helloworld.java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겁니다. 파일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만들면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옵션을 사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내용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작성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자, 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 여러분들 보이시죠? 파워포인트 파일. 자, 보이시죠? 여기에
지금 보라색인가? 이게 자주색이라고 하나? 약간, 그렇죠. 빨간색은 아니죠. 자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의 공통점이 뭔지 한번 대충 유추해 보세요. 질문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빨간색, 자주색으로 쓰여져 있는 단어가 있죠. 자, 자주색으로 지금 작성되어 있는, 쓰여져 있는 것들이 좀 이렇게 있는데요. 얘들 공통점은 뭘까? 지금 5개네요. 그렇죠? 서로 다른 5개의 단어가 있는데 이 5개의 단어는 지금 다 달라요. 색깔이. 그렇죠? 색깔이 다르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얘들은 뭘까? 얘들은 왜 색깔을 이렇게 빨간색을 칠했을까? 자주색을. 그게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해요. 자기 나름대로 틀려도 상관없어요. 네. 자기 나름대로 답변하시면 돼요. 공무관님. 그런 것 같아요. 좀 자주색으로 나온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뭘 것 같아요? 왜 걔들만 왜 자주색으로 표현돼? 뭘까요? 다른 학생 답변 좀 부탁, 제 소리 혹시 안 들리시나요? 제 소리, 들리시죠? 자기 나름대로 그냥 이런 것 같아.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제가 설명 안 했잖아요, 아직.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아무도 답변이 없으시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요. 좀 더 정확해. 하나만 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혹시 INT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INT도 딱 쓰면 이렇게 색깔이 무슨 색으로 바뀌어요? 자주색으로 바뀝니다. 좀 더 힌트. 자, 그러면 좀 더 힌트가 됐을 것 같은데. 뭐죠? 이렇게 자주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뭘까요? 10별자는 10별자인데 조금 더 10별자는 10별자인데요. 10별자는 여기 있는 것처럼 헬로 월드도 10별자예요. 그렇죠? 자, 10별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자, 헬로 월드도 10별자고 여기 메인도 10별자예요. 자, 데이터 타입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클래스, 보이드, 스태틱, 퍼블릭 다 데이터 타입일까요? 아니에요. 뭘까요? 질문이에요. 자, 얘들은 공통적으로 뭐냐면 이해하거든요. 자, reserved word라 그래요. C 언어에서도 보면 어떻게 해요? 식별자 중에서 변수나 함수 이름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기 for라고 하는 거 변수 이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C 언어에서 안 되죠? 그렇죠? 미리 예약해 놓은 식별자를 우리는 예약어라고 하고 이클립스에서는 색깔이 이렇게 자주색으로 표현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경민 학생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경민. 예. 자, 권준희 학생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권준희 학생. 권준희 학생 어디 갔나? 자, 조창희 학생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런 것들을 이해하거라 하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클립스를 사용하다 보면 요런 몇 가지 특징만 알아도 오류를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클립스상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매우 자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오류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류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 오류가 두 개가 같은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자, 다른 이유인 것 같은데. 자,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오류 뭐 때문에 발생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오류. 글 남겨주세요. 네, 그렇죠? 세미콜론 수 없어요. 정확히 얘기하셨어요. 자, 여기 세미콜론이 없는데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기다가 마우스를 올려주세요. 이렇게 오류가 나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데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라고요. 아시겠죠?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오류 메시지를 보여줘요. 그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알겠죠? 자, 알겠지? 자, 그거 여러분들 꼭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오류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찾아보라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오류는 어디에서 발생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류. 그렇죠. 중가루가 하나 빠졌죠. 그래서 항상 여는 중가루가 있는 곳에는 항상 이게 닫는 중가루가 이렇게 세트로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 역시 여기다 마우스를 올려놓으신 다음에 오류를 찾는 연습을 꼭 하세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으면 오류 메시지를 가지고 오류를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오류가 있는 것을 책을 다시 보면서 오류를 찾지 말라는 거죠. 참 상당히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류 찾는 거에 대한 것들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해서 일부러 올려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우스를 X 표시되어 있는 데다가 올려놓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학생하고 같이 오류를 찾다가 오류를 못 찾겠던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학생이 같이 보더니 교수님 여기 오류 있는데요? 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어디에 오류가 있냐면 여기에요, 여기. 이게 L이 나와야 되는데 소문자 L과 대문자 I가 구별이 잘 안 돼요, 사실. 그래서 그때 오류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럴 때는 여기다 있는 것처럼 오류 메시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네가 쓴 PRIN 대문자 IN이라고 하는 메소드 함수라고 하는 것은 없어 라고 알려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나는 봤는데 이상하다. 프린트 라인 맞는 것 같은데 한참 봤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류 메시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하는 것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시간이 한 2분밖에 남질 않아가지고 잠시 쉬는 시간을 10분 정도 가진 다음에 본격적으로 2장 수업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수업을 지금 28분이니까 4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분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